잠이 오지 않아. TV를 켜보니 노란 바다에 세 개의 파도가 날 반기네. 별이 빛나는 밤에 당신은 더욱 빛나네. 안녕하세요. 벌이 빛나는 밤 주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2일 오후 9시 58분입니다. 주말이지만 어제 방송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왠지 좀 작업실에서 뭔가 자석처럼 이 스튜디오에서 저를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느껴져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스튜디오가 저를 끌어당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꾸며라. 이 스튜디오가 저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완성되지 않았다. 나를 꾸며라. 그래서 오늘도 나와가지고요. 좀 꾸몄어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릴까요? 원래는 카메라를 잘 켜고 하진 않지만 또 꾸민 걸 자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캠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집에 벽난로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다들 있잖아요. 따뜻하다. 코지하다. 코지해. 그 뒤에 거울도 이제 커튼으로 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이에요, 사실상. 겨울이 4월까지니까 이제 한 5개월 정도는 이 인테리어로 쭉 가는 거죠. 그 여름 되면은 또 한번 인테리어 바꿔주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빨간색이 하나. 코지하다. 코지해. 크리스마스 트리 언제 드리냐고요? 저 뒤에 있잖아요. 지금 켜놨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11월 1일부터죠.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네? 잘 보이는 데로 옮겨야겠네. 분기별로 이제 다시 도배하냐고요? 그건 아니고요. 뭔가 저 뒤에 소품들로 이제 좀 이렇게 약간 트로피칼한 소품들을 저 뒤에 저걸 다 싹 치우고 뭐 과일 바구니를 넣는다든지 뭐 그런 방법이 있겠죠? 네. 아무튼 요거는 자랑하려고 제가 켜봤습니다. 다시 끌게요. 라디오인데 자꾸 왜 보려고 그래요, 사람을. 라디오가 뭔지 몰라요? 자, 오늘 사연 읽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그 사연들을요, 이렇게 어떤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이제 묶어서 읽었잖아요. 뭐, 망한 사랑 사연 하는 날은 망한 사랑 이야기만 읽고, 뭐, 이불킥 사연 하는 날은 이불킥 사연만 모아서 읽고. 근데 제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럴 게 아니고 그냥 사연이 들어온 순서대로 모듬으로 읽으면 여러 가지 맛을 한꺼번에 뷔페처럼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왜 이거를 항상 이렇게 모아서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부터는 그냥 온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카세는 아니죠. 온대로 그냥 읽으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빔밥? 부대찌개? 뭐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오래된 사연이 언제 거냐고요? 제일 오래된 사연은 여름이죠. 근데 여름을 거슬러 올라가긴 좀 어려우니까요. 일단은 10월 1일 사연들부터 지금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9월 달에 보냈는데 소개가 안 됐다. 근데 이거는 꼭 반드시 읽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끌어올려서 다시 올려주시면은 제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다가 아마 누락되는 것도 좀 있을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거든요. 이 검색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망한 사랑 사연을 검색하려고 망한이라고 치면은 쭉 나오거든요. 망한 사랑 사연이. 근데 안 망한이라고 치면은 검색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좀 아무튼 이상해요. 자, 그러면은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하찮은 고민 사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연을 읽기 전에 이게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찮은 고민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하체 운동이 하기 싫은 게 고민입니다. 저는 헬스 1년차 펄떡이입니다. 간헐적 운동법을 꾸준히 한 덕분에 근육이 많이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하체 운동을 안 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귀찮기도 한데 그보다는 야릇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참, 저는 야릇하다는 말이 야하다는 말로 알고 있었지만 국어사전에는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이 묘하고 이상하다 라는 뜻이라고 나오더군요. 성적인 의미가 없으니 앞으로 일상 회화에서 야릇하다를 자주 씁시다.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운동을 아시나요? 레그 익스텐션이란 의자에 앉아서 발목 앞부분에 무거운 발을 위치시키고 공중으로 양발을 차듯이 다리를 들어올려 발을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움직임을 한 번씩 할 때마다 허벅지 근육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허벅지 앞부분에 찌릿찌릿한 느낌이 듭니다. 이거 정말 힘들죠, 이거? 이게 고민입니다. 한 세트당 20번은 발로 차야 하는데 15번을 넘어가면 이 짜릿한 고통이 뇌까지 느껴지면서 이대로 더 하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전기 자극에서 오는 야릇한 쾌감과 저릿한 고통을 조우하는 것이 겁나서 무게와 횟수를 쉽게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한 번씩 레그 익스텐션 기구를 피하다 보니 오랫동안 허벅지를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레그 컬도 마찬가지로 안 하게 됐습니다. 레그 컬은 기구에 엎드려 발 뒤꿈치로 무거운 발을 들어올리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발을 들어올릴 때마다 배를 바닥에 누르게 되기 때문에 변의가 옵니다. 진짜로 쌀 것 같진 않은데 횟수와 무게를 올리려고 힘을 더 주면 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한계를 시험하기가 두렵습니다. 혹자는 변을 보고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제 대장은 칸트가 아니라서 그런 조절까지 바라기는 조금 무리입니다. 코스믹 호러의 본질이 미지에 대한 공포라고 하던데 하체 운동이야말로 진정한 코스믹 호러가 아닐까요? 제가 이 공포와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신청곡은 진저 루트의 롤리네스입니다. 채팅창에 너무 잘 느끼시는 거 아니냐고 지금. 그냥 운동하기 싫다는 내용이다. 배 나온 사람은 좀 힘들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 다리가 뭔가 든든하고 멋있는 느낌이 나면은 사람이 딱 안정감도 있어 보이고, 물론 이제 상체충이라고 해서 이제 상체 운동만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사실 저같이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상체만 보이는 이런 구도에서 방송을 계속 한다면 저야말로 상체충이면은 충분하겠으나 가끔 만나는 최면수심님을 보면 아니 저 친구는 다리가 왜 저렇게 가늘까? 감자에 이쑤시개를 꽂아놓은 것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확실히 다리가 든든해야지. 그 성별은 써주시지 않았지만은 사람이 안정감이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할 때는 어떤 멋진 몸을 보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역동기부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니까요. 자, 진저 루트의 롤리네스 듣겠습니다. 진저 루트의 롤리네스였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괴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요즘 자기 전 펄밤을 듣는 게 유일한 낙인 20대 후반 펄떡이입니다. 괴인 특집을 들으면서 저에게도 생각나는 한 분이 계셔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10년 전,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저는 다양한 괴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사연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국어 선생님. 그 중에서도 고전 문학을 담당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첫 수업에 등장하셨을 때 아직까지도 그 장면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나이는 50대 중후반의 여자 선생님. 머리는 숏컷 스타일의 빨간 선글라스를 낀 채 들어오셨습니다. 롤의 베인이라는 캐릭터를 아시는지요? 베인이 끼고 있는 선글라스를 생각하시면 상상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분이 입고 오신 옷이었습니다. 위아래로 노란색이 쨍한 정장 셋업을 입고 들어오신 겁니다. 혹시 가수 태진아 씨가 노란 정장을 입고 무대를 하신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딱 그런 정장을 입고 가슴팍에는 주먹보다 더 큰 번쩍이는 보석 브로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교실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 수업 정말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셨는데 바로 지금 입고 계신 옷이 본인이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을 하신 옷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본인의 스타일이 확고하신 분이셨고 또한 그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확실하신 분이었습니다. 매 수업마다 달라지는 선생님의 옷은 단 하루도 겹치는 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올 블루, 올 레드, 올 그린 등 강렬한 원색을 좋아하신 선생님은 꿀벌이 꼬이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쨍한 채도로 저희들의 눈의 피로도를 조금씩 높여주셨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제가 봐도 괜찮은 옷들도 몇몇 있었고 뭔가 자신만의 개성을 저렇게 표현한다는 게 멋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선생님은 보기에 상당히 불편한 습관을 하나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중에 입을 위아래로 쫙 벌리면서 혀로 쩝쩝 소리를 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죄송스럽긴 하지만 고등학생인 저희의 입장에서는 뭔가 나이 드신 어른 여성의 입 안을 보는 게 그닥 기분 좋은 경험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수업 중 그 쩝쩝거리는 소리는 상당히 거슬리곤 했습니다. 그 후 선생님은 태진아, 베인, 쩝쩝이 등 수많은 별명 콜렉터가 되어버리셨고 저 역시도 지금은 선생님의 성함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별명만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고3이 되던 해 고전 문학 수업 시간이 되어서 교실에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저희의 교실에 들어오시지 않는 겁니다. 20분이 지나도 들어오시지 않길래 저희는 무슨 일이 생겼나 궁금해하던 찰나 다른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베인 선생님께서 지금 응급실에 가셔서 수업을 못하니 자습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저희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해서 고3 전 교실을 돌며 진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다른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선생님은 그날도 어김없이 말씀을 하는 중간에 입을 벌리며 본인의 루틴을 이어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평소보다 더 스트레칭을 원하셨던 건지 입을 크게 쭉 벌리시다가 그만 턱이 빠져버리신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이어나가시는 중에 갑자기 어걱걱 같은 소리와 함께 교실의 아이들은 턱이 빠져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선생님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 선생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수업을 중단하시고 바로 병원으로 향하셨고 그 때문에 저희의 수업까지
못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저희들은 그날 이후 선생님의 수업 시간마다 수업 내용이 아닌 선생님의 입에 더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또 빠지진 않을까. 시트콤에나 나올 법한 그런 사건을 우리도 직관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품고 말이죠. 두근두근. 선생님께서도 저희들의 묘한 시선을 느끼셨는지 조금씩 그 습관을 고치려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아쉽게도 졸업까지 그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턱이 빠져 아팠던 사람을 두고 웃을 생각만 하다니 참 철이 없던 시절이라 생각이 드네요. 그 누구보다 화려한 모습을 유지한 채 당당히 걸어 다니시던 선생님.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지만 부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마음을 보내봅니다. 신청곡은 혁오의 오하이오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시작으로 가을을 맞이하곤 합니다. 시청자분들과 펄디 모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음식을 먹는데 턱에서 갑자기 우둑 하는 느낌과 함께 그 저작 운동을 할 때마다 입을 벌리고 다물 때마다 턱 쪽이 뭔가 덜거덕 걸리면서 다치고 열릴 때도 덜거덕 걸리면서 열리는 그런 현상이 한번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뭔가 그리고 그 덜거덕 거릴 때마다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혹시 이게 턱이 빠진 건가 하고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그냥 하루 자고 일어나니까 없어졌어요. 참고로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턱이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턱이 빠진 채로 이제 장모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나 턱이 까였어, 턱이 까였다고 막 이렇게 놀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장모님께서 그 아내가 진짜 평생 처음으로 장모님께서 그렇게 크게 웃는 것은 처음이었다고. 엄마가 저렇게 깔깔깔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배꼽 빠지게 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본인에게는 매우 괴로운 일이지만 이 턱이 빠진다는 것은 정말 턱이 빠지게 또 웃을 수 있는 아니 그래서 제가 이 턱이 덜거덕거려가지고 혹시나 해서 턱이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검색을 해봤어요. 혹시나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턱이 빠질 수도 있고 또 턱이 빠진 사람을 앞에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손가락을 목구멍에 넣어서 헛구역질을 유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턱이 다친대요. 뭐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안 빠지면 제일 좋지만 그래도 알아놓으면은 손해는 아니겠죠. 헛구역질을 하면 턱이 다칠 수 있다. 제 신청곡 혁오의 오하이오 듣겠습니다. 혁오의 오하이오였습니다. 이거는 누가 얘기 안 해주면은 진짜 팝송인 줄 알겠어요.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하찮은 고민을 하나 상담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중, 여고, 미대 인생으로 19살, 그러니까 미술학원을 다니기 전까지는 동성애 남자친구인 친구들과 이야기해 본 적이 없을 만큼 주위에 남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술학원 때 친구였던 남자아이와 사귀게 되어 햇수로 5년 동안 장기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이렇게 오래 사귈 줄 몰랐는데 눈 깜빡해보니 군대도 기다리고 코로나도 지나고 고등학교 때 만난 사이가 대학 졸업 직전을 앞두고 있어요. 전 남자친구를 아주 사랑하고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지만 살면서 한 명의 연인만 만나고 결혼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꼭 결혼을 하고 싶다는 주의를 가진 사람이고요. 아이 생각도 아예 없지는 않은 터라 30살 이전에 결혼하는 것이 사실 목표입니다. 5년을 사귀었어도 남자친구와 같이 있는 게 너무 즐겁고 가끔씩 2, 3일 붙어 있을 때는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남자친구가 성격이 좀 예민한 편이어서 싸울 때도 있지만 저는 어디서나 잘 자는 편이지만 남자친구는 잠자리에 예민하고 혹은 컨디션이 예민해서 자주 피곤해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시간이 또 호도록 지나간다면 지금의 남자친구와 결혼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정말 좋지만 이 긴 인생 속에서 단 한 사람만 사랑하는 삶이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봤더니 본인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떤 자극적인 혹은 이상형인 사람을 만나도 익숙해지고 편해지고 나면 저랑의 관계보다 즐겁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자친구는 진로도 비슷하고 서로 공유하는 취향이 많습니다. 서로 가장 친한 친구일 만큼요. 근데도 정말 2년에 한 번씩 문득 이렇게 단 한 명만 만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장기 연애를 한다고 다 결혼을 하고 천년만년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제 짧은 25년 인생에서 5분의 1인 5년을 함께했고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쭉 잘 지낼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학생과 직장인의 연애가 다르다는 말씀을 주실 펄떡이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와 남자친구는 휴학하고 둘 다 원하는 회사에서 2년 정도 일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준비만 잘 마치면 일찍 같이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펄디의 의견이 궁금해서 제 하찮은 고민을 하나 신청해 봅니다. 신청곡은 남자친구와 겨울 산책 때 자주 듣는 가수 이혜지의 레인걸입니다. 항상 힘이 되는 라디오 감사해요 펄디. 오늘 하루도 다들 화이팅. 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당장 결혼해! 아니 결혼을 빨리 하십시오 그냥. 뭐 단 한 사람만 만나는 거 괜찮습니다.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을 첫 번째 딱 만나가지고 5년 동안 사귄 거 굉장한 행운입니다. 행운. 그냥 빨리 결혼하셔가지고 애기도 한 4명 4명 낳아야 돼. 4명 정도 낳아야 되고 전공도 비슷하고 가는 길도 비슷하고 그러면은 이게 참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되게 뭔가 저랑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저 여자친구였을 때 이제 수자 씨가 19살이었는데 24살에 결혼했걸랑요? 저랑? 저도 어렸어요. 뭐 맨날 그 얘기하면은 이제 도둑놈이라고 하는데 아이 나도 어렸다고. 나도 24세 만나가지고 30에 결혼했는데 나도 어렸다고요. 아무튼 근데 뭐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살면서 제가 느낀 건데 지금은 이제 같이 산 지가 사귄 기간까지 합치면은 이제 20년이 됐네요. 2005년에 만났으니까 이 같은 비슷한 전공이라는 게 이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료로서도 이렇게 부부로서도 도움이 되지만 동료로서 그런 예술적인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게 그런 인사이트가 크지 않은 분과 이제 대화를 하면은 역체감이 되게 심해요. 역체감. 그러니까 항상 옆에 있으니까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이게 그때 느껴져. 역체감. 그래서 이렇게 전공도 비슷하고 성격도 잘 맞고 이렇게 잘 만나고 있다면은 빨리 결혼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둘이 같이 있어야지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각자 자취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월세가 70씩 나가. 근데 둘이 합쳐봐. 그러면은 이제 줄어드는 게 엄청 많아요. 둘이 합친다고 식비가 2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1.5배가 돼요. 그런 식으로 빨리 합쳐야 돈도 모을 수 있다는 거. 아무튼 이렇게 또 하나의 또 세계가 생기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청곡 이혜지의 레인걸 틀어드리겠습니다. 이혜지의 레인걸이었습니다. 뭔가 패션쇼에서 나올 것 같은 음악이다. 자라 매장에서 나올 것 같다. 노래가 아주 좋은데요.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망한 또는 안 망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펄님.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당시 저는 사회 초년생이었고 가장 친한 친구가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서 몹시 우울했던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3년 넘게 만났던 남자친구가 환승연애로 저를 차버린 지 얼마 안 되었던지라 인생에서 꽤나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도파민 없이 회사, 집, 회사, 집 무한 반복의 삶을 살던 저는 어느 직원의 권유로 회사 사람들이랑 주말에 스키장에 놀러 갔습니다. 딱히 주말에 할 것도 없었고 당시 저는 보드 타는 걸 매우 좋아해서 무조건 간다고 했습니다. 추위 따위는 신경도 안 쓰고 쉬지 않고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서 내려오는 무한 체력을 가졌던 시절입니다. 근데 회사 직원들만 가는 게 아니라 몇몇 직원의 여자친구도 같이 온다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낯을 별로 가리는 성격은 아니라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친을 데려오는 그 몇몇 직원 중에는 펄떡이도 있었습니다. 펄떡이는 당시 사귀었던 아주 예쁜 여자친구와 함께 왔고 저는 보드가 처음이라는 그 여친을 처음 보는데도 잘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람들과 함께한 스키장 나들이가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왕 초보자라서 보드 탈 때 낙엽으로만 내려왔는데 보드 잘 타는 직원에게 S자를 배우고 그 S자로 슬로프를 내려오니 제 자신이 너무 뿌듯하고 더 속도를 올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무슨 보드 동호회 같았네요. 그렇게 재미를 붙인 저는 스키장을 매주 가자고 주도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다들 공사다망하여 그 뒤로 2-번 정도 다 같이 몰려가서 타고 나서는 반응들이 시큰둥했습니다. 그때 저랑 비슷하게 낙엽에서 S자로 넘어가는 초급 수준이었던 펄떡이가 아무도 콜을 안 할 때 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어쩌다 보니 단 둘이서 보드를 타러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보드 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리프트 타고 올라가서 S자 연습하면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무한 반복하며 서로의 실력 향상에만 몰두했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그 다음 주에도 같이 가자고 약속했고 그렇게 한 달 내내 토요일마다 보드를 타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아무리 보드만 탄다고 해도 차를 갖고 있던 펄떡이가 저희 집까지 와서 저를 태우고 2시간 넘게 운전해서 스키장에 도착하고 같이 리프트 타고 점심도 먹으니 이건 뭐 직장 동료와의 보드 타기 맹훈련이 아니라 어느덧 데이트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 묘한 분위기를 저도 펄떡이도 느끼고 있었지만 저는 펄떡이가 여친이 있는 걸 아니까 이 상황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친 있는 사람이 왜 주말마다 직장 동료와 보드를 타는 것일까? 그게 더 궁금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당시 펄떡이에게 흑심이 있던 저는 그냥 현실을 직면하는 게 싫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맙게도 펄떡이가 먼저 본인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실 펄떡이의 그 어여쁜 여친이 유학을 떠나게 되어 이미 헤어진 상태라고 말이죠. 이제는 연락하면서 친구로 지내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보드 타러 갔을 때도 유학 때문에 헤어지네 만회했던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속으로 저는 아싸 이제 내 거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입가에 미소가 번지던 게 10년 지난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또 보드를 타러 갈 때 펄떡이는 오늘부터 1일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저에게로 환승연애 하였습니다. 이 연애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내에서 저희만 비밀인 비밀 연애 끝에 결혼해서 딸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제 눈에는 신랑이 너무 잘생겼습니다. 신청곡은 당시 스키장 가던 차 안에서 자주 듣던 에픽하이의 우산입니다. 스키장이라. 저 스키장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스키장은 이런 곳인가요? 정말 가보고 싶네요. 얼마나 재밌을까요? 에픽하이의 우산이었습니다. 제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괴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저는 살인마입니다.
실제 살생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이쯤에서 다들 댓글로 휴 한번 쳐주시고, 저는 물음표 살인마입니다. 어릴 적부터 기질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탐구를 좋아했어요. 예를 들어 문득 돈에 관심이 생기면 돈이란 무엇인가, 화폐의 역사, 마르크스와 공산주의까지 파고 들어가는 시기죠. 또 남들과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누가 나 저번에 축구 직관 처음 가봤어 라고 하면, 오, 축구? 넌 평소에 야구 직관 자주 다니던데 그거랑 비교해선 어땠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어? 저건 또 어땠어? 이건 또 어땠어? 등 제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 무한 질문을 하는 시기죠. 저는 사실 이런 저의 대화 방식에 문제를 느낀 적이 없다가 어느 날 대외 활동으로 만나 처음 친해진 친구들이 펄떡이 오빠는 완전 물음표 살인마네 크크크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주마등처럼 지나온 인생의 담화를 돌이킨 후 깨달았습니다. 어라, 어쩌면 나 살인마일지도. 앞서 말했듯 제가 관심 있는 부분만 무한히 질문한다는 지점이 이러한 화법의 문제인 것을 알지만,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알아가는 나름의 지적 유희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당연히 너무 무례하거나 경우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진 않지만 그 정도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기에 간혹 망설여지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렇기에 스몰톡이나 대화를 이어갈 때의 꿀팁 혹은 그 선이라고 불리우는 정도에 관해 펄디의 고견을 여쭐 수 있을까요? 예전에 펄디께서 말한 재밌으면 무례해도 된다, 예의가 바르면 노잼이어도 된다 라는 문장이 저에게는 너무나 좋은 하나의 가치 판단 지표가 되었거든요. 사랑하는 펄디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재밌으면 무례해도 된다고 했나요? 예의가 바르면 노잼이어도 된다고 했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그 어떤 재미의 강도가 있고 그 무례의 강도가 있을 때 그 재미의 강도가 무례보다 더 높으면은 이해할 수 있다 정도로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무례의 정도가 큰데 그거에 비해서 거기서 창출되는 재미가 그 무례의 크기보다 작다? 그러면은 그냥 이제 무례한 뭐 그 정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으면 무례해도 된다 라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어느 정도의 크기인가, 그게 더 이제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물음표 살인마라는 이제 말씀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물음이 연속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대화라는 건 결국 티키타카잖아요. 주고받고인데, 아마 상대가 대화를 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본인은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을 텐데, 이 사람이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기계적으로 질문을 위한 질문, 그러니까 호기심 해결을 위해서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질문을 위한 질문으로 느껴져서 물음표 살인마라고 했을 수도 있고, 뭐 제가 이 대화를 직접 들어본 게 아니라서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근데 여기 이제 예로 들은 게 나 저번에 축구 직관을 처음 가봤어라고 하면은, 오, 축구. 넌 평소에 야구 직관을 자주 다니는데 그거랑 비교해서 어땠어? 라는 질문이 너무 뭘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가 어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야구 직관, 이번에 축구 직관을 갔는데 야구 직관과 비교해서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너무 그게 넓은 거예요, 범위가.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가 어떻다는 거지? 뭐 재미있었다는 건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질문이 디테일해야지 답이 디테일하게 나오거든. 근데 이런 질문을 하면은 뭔가 너무 범위가 넓다 보니까 별로 안 궁금한데 물어보는 듯한 느낌이 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할 때는 그 우리가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고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정말 좋은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유튜브에서 그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그 물리학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아주 간단한 질문을 받았어, 기자한테. 자석들은 왜 서로 밀어내나요? 근데 그 짧은 질문에 그 질문이 왜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 30분 동안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질문을 왜 함부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 30분 얘기해주는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보시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물리학에 대한 수준을 어느 정도, 질문자가 어느 정도인지 맞춰서 이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어떤 약속된 그런 범위 안에서 이제 질문과 답변이 오가야 되는데, 초면에 그런 거를 이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가게 되면은 그냥 거기에는 그 전기력이 있어서 밀어내요. 이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다. 뭐 하여튼 뭐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질문이라는 게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신청해 주신 곡은 재즈 팩트의 하루 종일이라는 곡입니다. 재즈 팩트의 하루 종일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쌉손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타국에서 대학 다니며 펄밤 꼭꼭 챙겨 듣는 유학생 펄떡이입니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0월 3일은 제가 기다리던 오아시스 티켓팅 날인데요. 콘서트 소식 듣자마자 프리오더 신청하고 이메일로 얼리 액세스 코드를 받았더랬죠. 이 코드도 추첨식이라서 당첨됐다는 사실에 무척 기뻤습니다. 티켓팅 당일, 사정상 외출 중이었던 저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대기 중이었어요. 시간을 보니 오픈까지 아직 15분 정도 기다려야 해서 전 유튜브를 틀고 주펄님의 동무 여권 내라우 게임 영상을 낄낄대며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면서도 계속 시간을 신경 쓴 덕에 무사히 정각에 잘 들어갔어요. 화면에 보여진 건 대기자 8,000명, 콘서트 경험이 꽤 있는지라 뭐야, 오아시스인데 이 정도면 별로 없네? 라고 생각하며 다시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사이드 스크린에 여전히 여권 내라우를 띄워놓고 보면서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대기자가 겁나 빠르게 줄어들더니 제 차례가 바로 와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침착함을 유지하고 섬세한 터치로 자리를 둘러봤습니다. 비록 코피층이었지만 $90라는 개꿀 가격의 자리를 골랐거든요. 신나게 결제하려는데 진동과 함께 휴대폰 화면 위를 가리는 문자가 날라왔어요. You've used 100% of 8기가 of your data. 맞습니다. 데이터를 다 소진했다는 문자. 심장이 덜컥하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금 새로 고침을 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것 같아 로딩 마크를 띄운 채 근처 와이파이를 찾아 뛰어다녔지만 주택가 근처라서 모든 와이파이에 자물쇠가 굳게 잠겨 있었죠. 그렇게 결제에 실패하고 버스 타고 집에 와서 보니 이미 기회는 다 날아가고 몇십만 원은 기본으로 훌쩍 넘는 비싼 성만 남았네요. 뭐 제가 오아시스 진성팬은 아니라서 그냥 포기하려고요. 비록 그들 노래는 전부 따라 부를 정도로 많이 듣고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옛날 앨범들 CD까지 소중히 간직하고 있지만 주펄님 탓하는 거 맞습니다. 그냥 데이터 안 드는 노래 들을 수도 있었는데 여권 내로 플레이 영상이 너무 재미있어서 계속 봤잖아요. 하하하, 농담입니다. 아무튼 이런 일도 일어나네요. 신청곡은 역시 오아시스 노래가 좋겠죠? 오아시스의 Whatever 듣고 싶네요. 혹시 후반 전주가 길어서 부담되신다면 주펄님께서 좋아하시는 오아시스 노래 있으신가요? 궁금하네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게임도 많이 해주시고 영상도 많이 올려주시고 쭉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추신, 결국 같은 자리 3배값 주고 샀습니다. 리셀이 합법인 미국에서는 이 정도면 나름 선방한 것 같네요.
내년 콘서트 열심히 뽕 뽑고 오겠습니다. 아, 려건으로 재밌지. 려건으로. 저 오아시스의 Whatever 듣겠습니다. 오아시스의 Whatever였습니다. 야, 이거 라이브로 들으면 정말 좋겠네요. 비록 세배 주고 사셨지만 그래도 보는 게 남는 거죠. 세배대로. 자,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망한 또는 안 망한 사랑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항상 펄이 빛나는 밤을 샤워할 때나 자기 전에 틀면서 재미있게 보고 있는 펄순이입니다. 사연 보내고 싶어 카페까지 가입했습니다. 드디어 제 이야기를 보낼 수 있게 되었군요. 오래 지난 일이라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야흐로 몇 년 전, 저는 여러 우여곡절과 방황 끝에 가고 싶었던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때 대학 들어온다고 공부만 하느라 못 즐긴 거, 즐긴다고 1년 정도는 자유를 즐기다가 12월 정도 되니 슬슬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집 근처 음식점 알바였어요. 거기는 저 말고 알바생들이 몇 명 있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로는 거기 1년 정도 일한 알바생 한 명이 저랑 중학교 동창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학교 다닐 땐 같은 반이었던 적이 없었어서 서로 전혀 몰랐었죠. 이제부터 그 남자를 호민이라고 할게요. 아니, 아무튼 처음 일하러 갔을 때는 호민이랑 같이 일하는 날이었는데 키도 크고 듬직하니 훈훈하니 제 스타일대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괜찮네 하고 마음에 살짝 품었지만 말 많은 다른 여자 알바생이 말해주길 2년인가 3년인가 사귄 여자친구가 있다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엄청 사랑꾼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속으로 역시 괜찮은 남자애는 다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구나 하고 그 품은 마음을 몇 시간 만에 철회하고 그렇게 전 그 가게에서 열심히 재밌게 일하면서 호민이랑은 보통의 직장 동료처럼 기본적인 대화만 나누는 사이로 있었지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알바생들이랑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호민이가 옷을 사고 싶은데 어디서 사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꺼냈고 저는 옷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추천해 주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야기에 물꼬가 트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좀 친해지기 시작했죠. 브랜드 옷 링크를 보내주면서 자연스럽게 카톡도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이랑 길게 카톡하는 건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그냥 가벼운 대화만 나누고 카톡을 길게 이어나가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호민이 카톡에 프사에 있던 커플 사진이 다 내려간 게 아니겠어요? 그걸 보고는 전 마음이 좀 후련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라고 생각해서 호민이랑 카톡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랬었거든요. 이제는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핸들이 고장난 에이턴 트럭처럼 카톡을 엄청 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도 엄청 하고 그렇게 더 친해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알바생들이랑 회식을 가진 날이었어요. 2차에 노래방에 갔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중간에 기억을 잃게 되었어요. 다음날 눈을 떠보니 제 방 침대더라고요. 조각난 기억들을 맞춰보니 호민이가 절 업고 다른 여자 알바생들이랑 저를 집에 넣어준 거였어요. 그러면서 난 기억의 조각 중 하나가 호민이가 저를 업고 가다가 제가 무거우니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제가 등에 매달려 있다가 춥다고 백허그를 꽉 한 기억이었어요. 저는 호감이 있는 애한테 한 거라 좋았지만 호민이는 술 취한 애가 참 진상이다 라고 생각했겠지 하며 머리를 혼자 때리면서 자책하고 있었는데 호민이한테 카톡이 오더라고요. 속은 좀 괜찮냐고. 근데 제가 그때 술병이 세게 나서 머리도 깨질 것 같고 속도 울렁거리고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그날 오후 수업이 있어서 학교에 가야 했었는데 도저히 학교까지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호민이한테 어제 발에다 줘서 고마워. 근데 나 술병 난 것 같아.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오늘 오후 수업도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고 대답했죠. 그렇게 카톡을 하다가 갑자기 진짜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서 약을 먹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근데 도저히 사러 나가진 못하겠고 집에 아무도 없고 주위에 사는 친구는 없고 해서 진짜 염치불구하고 호민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진짜 미안한데 사람 살린다 치고 약 좀 사서 우리 집에 올 수 있어? 나 부탁할 사람이 주변에 없어. 라고요. 그러니까 호민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어? 내가 너희 집 가도 괜찮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전 아파서 눈에 뵈는 게 없었어서 괜찮아, 나 살고 싶어 라고 말했고 호민이는 알겠다 하고 조금만 기다리라 하고 진짜로 약을 사서 저희 집에 온 거였어요. 근데 제가 현관 나가서 문 열어줄 힘도 없어서 전화로 저희 집 비번까지 알려줘서 제 침대 앞까지 와줬죠. 그래서 호민이가 사온 약들과 편의점에서 마구 사온 헛개수를 마시고는 다시 누웠고 호민이는 제가 좀 괜찮아질 때까지 거실에서 기다려줬어요. 그렇게 30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상태가 조금 괜찮아져서 호민이에게 나 오후에 수업 있는데 이대로 갈 수 있을까? 했더니 호민이는 학교 내가 데려다 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 너 번거롭게 무슨 나 학교도 멀어 하니 어차피 나 오늘 쉬는 날이기도 하고 드라이브나 할 겸 데려다 줄게 해서 결국 호민이 차를 타고 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저는 수업을 듣고 호민이는 저희 학교 구경하면서 그렇게 학교에 있다가 수업이 다 끝나고 호민이 차로 집에 오는 길에 저는 완전히 회복을 하였고 호민이랑 집 근처 국밥집에 가서 국밥까지 먹고 헤어지게 되었죠. 이날을 기점으로 호민이랑 전 더 카톡도 자주 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있었는데 뭔가 긴가민가한 거예요. 호민이가 나를 진짜 좋아하는지. 지금 되돌아보면 으이구 당연히 좋아하니까 약도 사다 주고 학교도 데려다 주고 했겠지.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연애 경험이 별로 없는 애송이였어서 계속 의심을 했었어요. 그땐 내가 술병이 난 특수한 상황이라 그랬던 건 아닐까. 인도적인 차원에서 얘도 날 좋아하는 거 맞나 싶고 그러다 제가 학교 친한 동기들이랑 술을 먹게 된 날이었어요. 친한 동기들한테 호민이가 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긴가민가 하다 했더니 그 중에 한 명이 카톡으로 테리러 와달라고 해봐. 테리러 오면 너 좋아하는 거지.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차마 데리러 와달라고 당돌하게 요구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약 사달라고 한 거는 술병으로 죽을 것 같아서 생긴 특수한 일이었고 원래 소심하고 부끄러움이 많고 그런 사람이었어서 막 데리러 와달라는 말을 못하겠어서 주저하고 있었더니 친한 동기가 휴대폰 줘봐 하더니 걔가 저 대신 카톡을 보낸 거 아니겠어요? 저도 에라 모르겠다고 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있는 곳으로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거기가 학교 근처에서 제가 사는 동네랑은 한참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도 데리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 술 먹고 편하게 집에 갈 수 있었죠. 그러곤 확신했죠. 아, 호민이도 나 좋아하는 거 맞네. 근데 문제는 데리러 와달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말했으면 뭔가 발전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이상으로 발전이 되질 않는 거예요. 뭔가 말로라도 날 좋아한다라고 하든지 뭔 행동을 보여주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미적지근하게 계속 썸만 타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밤에 산책하자고 호민이를 불러냈어요. 결단을 내고 싶었달까. 어차피 호민이랑 저희 집은 걸어서 10분, 15분 정도라 같이 가볍게 산책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암튼 그렇게 호민이를 불러내서 산책을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앉아서 용기를 내서 호민이한테 말했죠. 너 나 좋아해? 몇 초 정적이 흘렀고 몇 초 뒤에 호민이가 응, 좋아하는 거 맞아? 라고 대답했죠. 그래서 제가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나도 너 좋아하고 너도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맨날 그냥 시덥지 않은 이야기나 하고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데 좋아한다 그런 표현도 안 하고 그렇게 제가 속에 느꼈던 감정
속에 묵혀두었던 말을 다 내뱉었어요. 묵묵히 들어주던 호민이는 내가 힘들게 해서 미안해. 아무래도 난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어서 좀 조심스러웠어. 너 좋아하는 거 맞고 내가 먼저 표현했어야 했는데 너가 먼저 말하게 해서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늦지 않게 내가 너한테 제대로 말할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썸을 더 타게 되었고 그날로부터 2주 뒤 저의 기말 시험이 모두 끝난 날 저를 불러내서 꽃다발과 편지를 주며 고백을 했고 저희는 그날부터 1일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벌써 2년이란 시간이 지났네요. 호민이랑 전 아직까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이쁘게 만나고 있어요. 처음 그 알바 시작할 때만 해도 호민이랑 사귀게 될 줄 정말 몰랐는데 정말 사람 일이란 모를 일이네요. 신청곡은 저랑 호민이가 둘 다 좋아하는 곡 유우리의 베텔기우스 신청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카페 탈퇴해라. 학생 여기 그런 방 아니야. 이런 젠장. 축하 점점점점 드려요. 아니 C8 웨이터 뭐라도 한 잔 주소. 다들 화가 많이 났네요. 왜 화가 났지? 이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이해가 안 되네. 뮤리의 베텔기우스였습니다. 베텔기우스는 말이죠. 오리온 자리에 있는 별이고요. 지구에서 640광년 정도 떨어진 적색 초거성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망한 사연은 받지 말아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안 망한 사랑 사연도 한번 드셔보세요. 별미예요. 제가 안 망한 사랑 사연을 받는 이유는 이게 또 킹기부여,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또 용기를 내는 모습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게 이 사연 보면요. 이 사람 만나는 게 결국은 내 주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좋은 거예요. 드셔보세요. 자, 다음 사랑도 망한 또는 안 망한 사랑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저는 현재 30대 초반 기혼 남성입니다. 주변에는 아직 미혼인 지인들도 많고 연애도 쉬고 있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많이 듣는 한탄이 어디서 여자를 만나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직장, 소개팅, 어플, 헌팅, 동호회 등등 대답은 다양합니다만 제 안 망한 사랑은 안 망한 사랑이었네. 안 망한 사랑은 자만추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좋아하는 여성에게 고백해 본 적이 없는 소심한 성격의 인간입니다만 가끔씩 특정 기간에 특이 취향의 여성분들 딱 한 분 정도가 저를 좋게 봐줘서 근근히 연애를 경험해보며 살았는데 현재 와이프도 먼저 다가와 주셔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점 이슈로 대학교 5학년 1학기를 앞두고 있었는데 학비에 보탤 겸 한 홈쇼핑 회사의 물류창고 잡 일꾼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전 여친 현 와이프는 그 회사의 주임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5살 연하였지만 그녀는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해 저에게 일을 지시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거기다 그녀는 알바생들 사이에서 예쁘고 상냥하기로 유명했죠. 본사 직원들이 대체로 저희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써줬는데 그녀는 물도 가져다주고 말도 많이 걸어주고 바쁠 때는 고사리 같은 손에 목장갑도 끼고 일을 돕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짝사랑도 아니고 당연히 저와 연애 상대로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죠. 일꾼들 중에는 저보다 잘생기고 어린 사람도 있었고 본사에는 차도 있고 훤칠한 남직원들도 있었어서 감히 제가 사귈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 노래도 막 흥얼거리고 땀 범벅에 머리가 엉망이어도 신경 쓰지 않았고 회식 때 노래방에서 다른 남직원들이 발라드 부를 때 저는
디지몬 어드벤처 OST를 불렀습니다. 회식 끝나고 집에 갈 때도 다른 사람들은 데려다 주려고 한다거나 카톡으로 잘 들어갔는지 물었다는데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에 가서 발 씻고 잤었습니다. 일하다가도 그냥 화장실 갔다 온다고 말해도 되는데 똥 싸러 간다고 말하고 점심도 다 같이 먹자고 할 때 저는 돈이 없어서 편의점 가서 컵라면 먹는다고 하기도 했었죠. 거기다 많은 여자들이 싫어하는 헤비 스모커에다가 몸에는 작은 타투들도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진성 쿨찐이었네요. 그만큼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딱히 없었습니다. 알바를 그만두고 나서 얼마 후에 일했던 사람들끼리 회식을 하자며 그녀에게 연락이 와서 4명 정도 모여서 술을 마셨는데 그날 밤에 헤어지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에 그녀로부터 영화를 보여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어 다른 사람한테 보낼 거 잘못 보낸 거 아니냐고 다시 확인까지 했었죠. 그렇게 며칠 후 정신없이 카페에 갔다가 영화를 보고 택시에 태워 보내는데 제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고 가는 그녀에게 저는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실상 고백을 행동으로 먼저 해준 것이죠. 그래서 그날 저녁 카톡으로 제가 정식으로 사귀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5년의 연애 끝에 지금까지도 연봉도 더 낮고 모아놓은 돈도 없는 저이지만 끝까지 제 좋은 점만을 봐주는 그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결혼식도 미루고 프로포즈 선물도 제일 작은 0.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었지만 너무 기뻐하며 눈을 반짝이는 모습에 참 감사했었죠. 나중에 어떤 점이 좋아서 나에게 다가와 준 건지 물었을 때 사람이 참 솔직하면서 재밌고 어떤 행동을 해도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점이 좋았다더군요. 저조차도 제가 그런 사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너무 좋은 모습만 보이려 하지 말고 다 놓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자신도 모르는 어떤 보석 같은 빛나는 부분을 발견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안 망한 사랑하시길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나 똥 싸러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맞아요? 신청곡을 따로 적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선곡해 보겠습니다. 이 자동 선곡은 제가 좋아하는 곡입니다. 이적의 내가 말한 적 없나요? 라는 곡입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펄디 안녕하세요. 작은 고민은 없고 큰 고민만 있어서 사연을 못 보내다가 드디어 하찮은 고민이 생겨서 사연을 보냅니다. 이거 쓰려고 팬카페 가입도 했어요. 잘했죠? 혹시 펄님은 앞니 플러팅이라고 아시나요? 배우 수진님이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이성에게 플러팅하는 방법을 설명한 건데요. 웃을 때 그냥 씩 미소를 짓는 게 아니라 윗입술과 아랫입술 사이에 아주 조금의 틈을 줘서 앞니가 살짝 보이게끔 웃는 방법입니다. 수진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게 웃는 게 매력 어필이 된다고 하더군요. 혹시 모르신다면 유튜브에서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앞니 플러팅이 소소하게 화제가 되면서 여기저기서 따라하길래 저도 연습을 좀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요. 추석에 지방 본가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 약 2시간 동안 연습을 하니 이제 완벽하게 앞니 플러팅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생각보다 꽤 어려운 스킬입니다. 일단 웃은 다음에 입술을 말아 올려서 나 이제 앞니 보여준다잉 하는 느낌이 나면 절대 안 되고 자연스럽게 웃었는데 앞니가 살짝 보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을 마스터한 지금 굉장히 뿌듯한데요. 문제는 이제 앞니 플러팅 미소가 아닌 평범한 미소는 지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나 입술의 모양이 플러팅 미소로 고정이 되어버렸어요. 집에 내려가서도 계속 플러팅 미소를 날리고 다녔는데
어쩐지 이번 추석에는 부모님께서 용돈을 평소보다 더 많이 주셨습니다. 또 연휴 동안 이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그렇게 복작복작한데도 사람들이 저에게 참 친절하더라고요. 채소 코너를 쇼핑 카트로 막고 계시길래 플러팅 미소를 지으면서 잠시만요 라고 하니 놀랄 정도로 순식간에 자리를 비켜주시더군요.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이상 앞으로 아무 데서나 플러팅 미소를 막 날리고 다녀도 될지 고민이 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지 이제라도 평범한 미소를 짓는 방법을 연습해야 할까요? 추신. 이 사연을 처음 적은 건 추석 연휴 직후였는데 10월 초인 지금도 여전히 앞니 플러팅 미소를 날리며 다니는 중입니다. 사실 꽤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흘리고 다니는 삶 즐겨도 될까요? 신청곡은 프라이머리의 물음표입니다. 너무 궁금해졌어요, 이 미소. 저도 장착하고 싶어요. 모두가 나한테 친절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웃으면은. 제가 특훈을 거쳐서 저도 앞니 플러팅으로 웃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2살에 치아 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5살에 끝이 났죠. 무려 3년간. 그냥 스케일링하러 치과 갔다가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교정기가 입에 껴져 있었어요. 그 후로는 이제 가지런한 앞니를 갖게 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앞니 플러팅까지 장착한다? 이거 못 막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아무튼 좋은 꿀팁 감사하고요. 프라이머리의 물음표 듣겠습니다. 프라이머리의 물음표였습니다. 저는 그 자이언티님 노래 들을 때마다 되게 마이클 잭슨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노래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뵀었는데 사람도 참 좋고.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이불킥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불킥 사연 적어봅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진짜임. 친구는 매력적인 덧니의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친구는 항상 자신의 치열을 불만족스러워했고 수년의 고민 끝에 치아 교정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치아 교정날. 본격적으로 교정에 들어가기 전 치아의 상태를 남겨두기 위해 개구기를 한 채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모니터에 띄었는데 사진 속 왼쪽 하단 치아에 고춧가루가 끼어있던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속으로 분명 양치를 했는데 왜 고춧가루가 거기에 있지? 왜 고춧가루가 있다고 말씀을 안 해주셨지? 의사 선생님은 그 고춧가루가 박힌 치아 사진을 보면서 앞으로의 시술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치아를 이렇게 당기고 저거를 이렇게 당기고 어쩌고 저쩌고. 분명 사진 속 고춧가루가 보이는데 아무 언급을 안 하고 프로답게 설명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때 친구는 영혼이 지나가듯 아무것도 안 들렸고 계속 설명하시는데 고춧가루만 보이고 창문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어찌저찌 무사히 시술을 마치고 친구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니터에는 여전히 치아 사진이 띄어져 있었고 눈치 없는 고춧가루도 여전히 자리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간호사쌤에게 혹시 이 사진이라고 말하니 간호사가 손바닥으로 굉장히 침착한 제스처를 취하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러면서 오늘 추가 사진을 찍었으니 이 사진은 삭제해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분명히 양치를 하고 왔다고 어필했고 간호사쌤은 은은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치과 갈 때는 양치를 꼭 하고 가세요. 아니, 2번 하고 가세요. 신청곡은 백예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입니다. 저도 항상 치과 가기 전에 2번 정도 하고 갑니다. 혹시나 해서요. 근데 이 자체가 더럽더라고요. 사진을 띄웠는데
그래서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막 치석도 있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항상 제 입을 들여다 봐주시는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매직박 형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치과 갈 때마다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한번 듣겠습니다. 이 버전이 많잖아요. 원래 버전은 하나예요. 네, 버전이 하나인데 원곡으로 듣겠습니다. 백예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였습니다.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대학생 펄떡이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대학교 MT에 가면서 생긴 일입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교 특성상 1학년을 디자인 학부로 묶어놓아 학생 수가 20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아싸였던 저는 MT날 처음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더랬죠. 그렇게 MT 장소로 이동시켜줄 버스에 타고 전날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저는 잘 준비를 하며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여성분께서 버스에 타 걸어오셨고 그녀를 보자마자 저는 그 순간 첫눈에 반했습니다. 똘망한 눈, 오똑한 코, 정말 저의 이상형 그 자체였더랬죠. 그때부터는 잠은 무슨 엄청난 아드레날린과 함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머리에서 부풀고 있었습니다. 우리 과에 저런 사람이 있다고? 버스에서 내려서 인스타 물어볼까? 저렇게 예쁜데 남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과 함께 MT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고 단체 게임을 한 데서 강당 같은 곳에 모였습니다. 과에 학생들이 많아 MT에 오기 전 사전에 10명씩 팀이 짜져 있었더랬죠. 그렇게 팀끼리 모이라는 말에 서로의 이름을 불러 팀을 모으고 있던 와중, 아니, 아까 그녀가 저희의 팀으로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팀까지 된 거 진짜 한번 잘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말을 걸어보려 했는데 주변에 학생들도 많아 뭔가 말을 걸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게임 중 잠깐 힘이 들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그분이 저에게 먼저 몇 살이냐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저는 20살이라고 하고 제가 되물으니 약간 뻘쭘한 표정으로 저는 24이라서 라는 겁니다. 나이를 듣고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고 네? 나이가 24이라고요? 라고 했었죠. 다시 물으니 24 맞답니다. 그렇게 서로 뻘쭘해진 채로 그냥 있었습니다. 사실 연상을 좋아하는 저였지만 한 학년에서 4살 차이가 난다고 하니 되게 어른 같더라고요. 그렇게 큰 수확은 없이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배가 고팠는지 밥을 순삭하고 시간이 남아 저는 혼자 주변을 산책하려 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그녀가 다가와 저에게 여기서 뭐 하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저는 그냥 주변을 좀 둘러보려고 라고 했고 그녀는 같이 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귀자는 건가? 하지만 설레발은 잠시 넣어두고 저는 그러자 있었죠. 그렇게 둘만의 시간이 생겨 잠깐의 대화를 했어요. 대화 중 그녀가 보이는 미소는 정말 아름다웠죠. 제 말을 정말 잘 웃어주더라고요. 사실 이때는 에이 나한테 먼저 다가왔는데 설마 남자친구가 있겠어? 라는 생각에 정말 그녀와 잘해보려고 했더랬죠. 그렇게 잠깐의 대화를 마치고 저희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정말 혹시 하는 마음에 같은 과 누나에게 혹시 이 사람 남자친구 있냐고 물었고 누나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없어 라고. 이 말을 듣고 야 진짜 잘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MT의 꽃, 술 먹는 시간이 되어 서로 정신없이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 들어갔다가 저 방 들어갔다가 아주 그냥 불나방들 마냥 왔다 갔다 거리더라고요. 그러던 중 그녀가 절 찾더라고요. 어디서 술 먹는 중이냐며. 그렇게 저희 방으로 불러 아까 남친 물어본 누나와 그녀 나머지 인원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그녀는 술을 마시다 졸리다며 들어갔고 저도 그녀에게 잘 들어가라며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정신없이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전날 과음으로 인한 졸음 이슈로 버스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버스가 도착해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버스에서 내려 나중에 밥 한 번 먹어요 라고 할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날 과음이 원인이었던 걸까? 배가 너무 아픈 겁니다. 그렇게 저는 그녀를 찾는 대신 화장실을 찾아 뛰어나갔습니다. 그렇게 그녀에게는 다음을 기약하지 못하고 작별을 했죠. 대면으로 말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죠. 그냥 인스타로 나중에 밥 한 번 먹어요 라고 보냈고 저는 그녀가 당연히 알았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웬걸? 밥은 좀 그렇다는 겁니다. 아이, 저는 밥은 좀 그렇고 저랑 술 먹어요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진짜 그냥 좀 그런 거였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던 저는 그냥 알았다고 하며 뭐지? 어제는 그냥 MT라 신나서 그랬나? 내가 오바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니 자기가 먼저 나한테 호감을 드러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부딪히며 상당히 혼란스러웠었죠. 근데 그냥 잊으려고 했어요. 뭐 이런 일도 있는 거지 하면서 그러던 어느 날에 혼자 교실에서 과제를 하는 그녀를 봤어요. 처음엔 무시하고 집에 가려다가 뭔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같이 옆에서 과제해도 돼요? 라고 보냈고 그녀는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답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마음대로 했고 그녀와 만나기 전 분노의 양치를 끝내고 그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용감하게 들어갔는데 막상 옆에 앉으니까 겨울철 불알 마냥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렇게 소심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저랑 밥 먹는 거 왜 안 괜찮으세요? 라고. 그녀는 약간 뻘쭘했는지 좀 뜸을 들이다가 먹어요 그럼? 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밥을 먹으러 갔고 먹으러 가는 중에도 그녀는 여전히 제 이야기에 잘 웃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밥집에 가서 밥을 먹고 남녀랑 둘이 있으면 사실 뭐 별말 하겠습니까? 보통 연애 얘기하죠. 그렇게 주제가 연애 쪽으로 흘러갔고 서로의 연애 얘기를 하며 즐거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역시 전에도 느꼈지만 정말 잘 맞는 것 같군이라는 생각을 하며 밥집에서 나와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연애가 언제세요? 그녀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우물쭈물한 표정으로 뜸을 들이다 입을 뗐습니다. 지금 연애하고 있어요. 라고. 저는 처음에 듣고 에이 장난치지 마시고 라고 했고 그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자 저는 진짜요?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덧붙였죠. 아니 근데 왜 남친 있다고 말 안 했어요? 남친이 있는 줄 알았으면 밥 먹자고도 안 했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 남친 있다 하면 너무 선 긋는 것 같을까봐. 아니, 개소리도 이런 개소리가 없다 생각한 저는 그녀에게 아니, 남친 있었으면 애초에 연락도 안 했다라고 했고 어이가 털려서 할 말이 없어진 저는 그녀에게 그냥 알아서 가라고 했고 저는 그렇게 현타와 함께 집에 왔고 집에 오는 길에 저에게 여친이 없다는 정보를 준 누나에게 쌍욕을 박으며 현피를 신청했습니다. 저는 누나가 사과할 줄 알았는데 그냥 쪼개더라고요. 더 가슴이 아파졌습니다. 이렇게 저의 황당한 사랑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이 이후로는 사람을 못 믿겠달까? 의심병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때 그냥 산책하지 말걸. 신청곡으로는 009의 산책 신청합니다. 이거 남친 실제로 없을걸요? 아직도 몰라. 아직도 몰라. 산책 듣겠습니다. 009의 산책이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 구별 없이 모듬으로 쭉쭉 읽는 것도 재밌죠?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더 뭔가 기대가 되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곡은 오늘 아까 전에 저도 산책을 좀 했는데 낙엽들이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우수수수 막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뭔가 이제 슬슬 11월 되니까 뭔가 동장군이
시동을 걸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곡은 말이죠. Autumn Leaves 듣겠습니다. 에릭 클립튼의 Autumn Leaves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펄이 빛나는 밤 주펄이었습니다.